안녕하세요. 정치를 쉽게 풉니다. 정치의 10단. 오늘 MBC PD수첩은 대장동의 실체를 잘 드러냈습니다. 한마디로 부패한 공무원 유동규가 다 했다는 얘기입니다. 사업 초기 유동규가 대장동 일당에게 먼저 돈을 요구했고 2층 이재명은 알아서는 안 된다고 하면서 3억 원을 받았다가 그 핵심이었습니다. 또한 유동규가 최근 언론사와의 인터뷰에서 말한 대목이 압권이었습니다. 그 428억 원이 이재명의 선거 자금이라고 주장하면서 이 돈에 대해서는 제가 이재명하고 상의한 것이 기억이 없습니다. 자, 이제 남은 것은 유동규가 이재명의 최측근 김용, 정진상에게 돈을 줬다고 주장하고 있고 이것은 재판을 통해서 진실이 가려질 겁니다. 오늘도 이와 관련된 재판이 열렸는데 거기서 유동규가 정진상에게 돈을 건네는 과정을 묘사하다가 정진상 변호인 측의 질문에 대답을 제대로 못하는 장면이 연출되었다고 합니다. 자, 그것은 좀 뒤에서 말씀드리기로 하고 오늘 MBC PD수첩 방송은 일반 시민들이 대장동의 진실을 배경 지식 없이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만든 매우 훌륭한 방송이었습니다. 하지만 오게티는 있었습니다. 그것은 이재명 대표가 초과이익 환수를 제대로 못한 것은 맞다고 짚는 대목이었습니다. 그것을 배임이라고 볼 수 있다고 얘기했고 심상정 씨의 말을 빌어서 막대한 초과이익을 대장동업자에게 안겨준 것은 부패하거나 최소 무능이다 라고 전하는 대목이 있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미 진실이 나왔습니다. 대장동 논란 초기에 나왔던 그 한겨레의 단독 보도는 이미 탄핵되었습니다. 그 초과 이익을 환수하겠다는 의견은 그 실무를 담당한 팀의 내부 의견에 불과했으며 공식적으로 공모 지침과 실시 협약에 추가되도록 시도된 일이 없고 따라서 삭제된 것도 없고 삭제를 요청한 적도 없다는 정민용의 법정 증언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재명이 무능하다고 하려면 초과 이익을 환수하자는 그 의견을 무시했었어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의견은 그 팀 밖으로 나오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이재명은 그것을 보고받지 못했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그런 의견이 없다고 하더라도 유능한 시장이라면 땅값이 올라 초과이익이 날 것을 미리 예상해서 미리 장치를 만들어 뒀어야 하는 거 아니냐 이런 문제 제기는 가능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결과론이죠. 앞으로 땅값이 오를지 내릴지 어떻게 예상을 하고 그런 조항을 계약서에 넣겠습니까? 자, 이재명의 성남시는 무조건 고정이익 4,883억 원을 가져갈 거야 라는 것을 못 박아두는 계약을 했습니다. 그런데 거기서 나중에 땅값이 오르면 성남시가 더 가져갈 거야 라는 계약 조건을 미리 걸어두었다면 이걸 하겠다고 나서는 민간 개발업자가 과연 있을까? 당시에도 이재명은 이 부분에 대해서 고민이 많았습니다. 이렇게 하면 과연 한다고 할까? 더욱이 훗날 초과이익이 많아지니까 추가로 1,120억 원을 뺏어서 김만배로부터 공산당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재명 대표는 이것을 배임죄라고 걸었던 검찰을 두고 언론에 이렇게 얘기했던 겁니다. 정책 결정 전에 주술사나 검찰에 물어봐야 안 그러면 배임죄로 깜빵간다. 결과론적인 해석으로 더 가져갈 수 있었을 것을 못 가져왔어. 배임죄야. 이게 되려면 미리 검찰에게 묻고 사업을 진행하거나 타임머신을 타고 미래로 날아가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결국 이재명이 고정수익과 추가 환수까지 해서 5,503억 원을 가져간 것이 배임이고 무능한 것이라면 지금까지 100% 민간개발로 아파트 개발을 했던 그 지자체 단체장은 다 깜빵가고 다 바보 천치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PD수첩이 그 초과이익 환수를 못했다고 해서 배임죄가 성립하는 것처럼 말하고 이재명이 무능한 것처럼 전하는 대목은 매우 아쉬웠습니다. 이 대장동 사건 이후 많은 지자체가 공공개발하겠다고 하지 않습니까? 이재명이 이런 좋은 흐름을 만든 겁니다. 유능한 거예요. 이재명이 돈 받았다 어쩐다 재판에 가서 그건 따지면 될 일이고 이재명이 무능하다 이것은 절대 동의할 수가 없습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MBC의 PD수첩의 이 대장동 편은 매우 훌륭했습니다. 이것을 보고 이재명 대표에 대한 오해가 풀린 분들이 많을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오늘 유동규가 법정에서 개거품을 물고 쓰러졌다는 얘기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호흡곤란이 왔대요. 자, 오늘 법정에서 유동규와 정진상이 만났습니다. 핵심 쟁점은 유동규가 정진상에게 돈을 줬는데 어떻게 주었냐에 대해서 정진상 쪽에서 디테일하게 파고 들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최근 법정에서 이재명 대표가 직접 유동규를 심문했는데 디테일하게 파고 들어가니까 모순투성이에 모른다, 잘 기억나지 않는다, 정확하지 않다 등등의 증언을 했던 것과 비슷한 상황이 연출되었던 겁니다. 자, 유동규는 돈을 봉지에 담아서 정진상에게 줬다고 주장합니다. 거기에 정진상의 변호인이 어떤 봉지에 담겨서 전달했는지 구체적으로 따져 묻자 유동규는 이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돈 받은 장소 옆에 편의점이 있었는데 편의점에서 봉지를 받은 기억이 있다. 2019년도에 정진상 실장에게 3천만 원을 비닐봉지에 넣어서 줬던 기억과 겹쳤을 수도 있다. 그러자 정진상 측 변호인이
쇼핑백에 넣어서 줬는지 비닐봉지에 넣어서 줬는지 확실치 않냐? 라고 묻자 유동규는 확신은 없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유동규는 2019년도에 건네진 3천만 원이 어떤 봉지에 담겨 전달됐는지를 구체적으로 따져 묻자 정확하게 기억나지는 않는다.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라고 답했습니다. 아니 봉지가 흰색 아니면 검은색이지. 그리고 흰색과 검은색이 뭐 비슷한 색도 아니고 특정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사실상 모든 봉지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러자 재판부가 기억나지 않으면 나지 않는다고 말하라 라고 이렇게 질책성으로 얘기를 하자 유동규는 그게 아니고 마음이 아프다 이렇게 울먹이면서 고함치다가 호흡곤란으로 재판이 종료되었다고 합니다. 평소에 유동규가 고혈압이 좀 있었나 봐요. 자, 그러니까 최근에 유동규가 법정 증언을 하는 것을 보면 기존에 검찰에서 구체적으로 진술한 것들을 캐 물으면 위증죄를 의식해서 분명하지 않다, 확실하지 않다, 이전 기억과 겹쳤을 수도 있다 이런 식으로 회피하고 있습니다. 증거는 없고 이런 자의 쓸데없는 말만 계속 떠다니고 있는 거예요. 자, 정리하겠습니다. 부패한 공무원 유동규가 대장동의 범인입니다. 그 범인이 이재명과 돈 얘기를 한 적이 없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저 유동규는 자신이 받은 뇌물의 종착지를 이재명의 측근들로 바꾸면서 자신의 형량을 줄이려고 하는 겁니다. 뇌물을 전달하게 되면 뇌물 수수죄보다 약하거든. 공소시효가 짧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물증도 없고 그 증언들은 계속 흔들리고만 있습니다. 허탈합니다. 이 거대한 주작질에 온 나라가 윤석열한테 넘어갔습니다. 대선에서 0.73% 차이로 이재명이 대통령이 되지 못했는데 대장동 그분 보도가 없었다면 지지 후보를 바꿨을 것이라는 사람이 무려 22%나 되고 있습니다. 검찰과 언론 때문에 망한 겁니다. 최근 용산 대통령실에 당무 개입, 공천 개입 논란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그 태영호의 발언을 녹취한 태영호의 전직 비서관이 언론에 제보하게 된 그 뒷얘기가 또 다른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 태영호의 비서관은 태영호와 척을 지게 되었고 그것을 제보하게 됐냐는 겁니다. 오늘자 경향신문의 기사를 보면 이런 대목이 있습니다. 당시 태 최고위원이 소집한 자리에 참석한 보좌진 중 한 명이 녹음한 파일이 언론에 흘러간 것으로 보인다. 태영호는 이번 보도와 유사한 현안이 있을 때면 수시로 보좌진을 소집해서 지시하고 의견을 묻는다고 한다. 많게는 한 주에 20회가 넘게 회의를 하는데 태영호는 자아 비판, 상호 비판을 요구할 때가 많아서 북한식 총화 같다는 비판이 나왔다. 자, 이건 또 무슨 소리입니까? 자, 보좌진은 이런 낯선 분위기에 과도한 업무량 등 적응하지 못해서 일을 그만두게 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현재도 의원실 세 자리에 대한 채용 공고가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와 있다. 태영호를 잘 아는 인사들은 이러한 사례들을 근거로 해서 녹취 내용이 사실일 가능성에 무게를 두고 있다. 한 관계자는 태영호 성격상 이 수석을 만난 뒤에 바로 소집을 했을 것이다. 태영호의 발언이 과장될 수도 있지만 사실이 아니지는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했다. 자,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태영호 이상해요. 진짜 빨갱이에요. 자아 비판, 상호 비판을 하게 합니다. 라고 국힘 성향의 비서관들조차 학을 떼고 내부 고발을 했었던 겁니다. 자, 자아 비판 해보라고! 했다는 거 아니에요. 매주 20회 넘게 회의를 하면서 진짜 국힘당은 상상을 초월합니다. 친일에 빨갱이에 와 진짜 대단합니다. 마치겠습니다.